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문회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청문회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뿐 아니라 남부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립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무기 지원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는 건 큰 실수를 하는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즉각 경고에 나섰습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그러면서 북한이 침략받을 경우에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선 북러 군사적 협력에 대한 국제 공조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핵심 인물들이 대거 출석해서 사실상 대질 신문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청문회를 앞두고 저희가 경찰에서 군으로 최상병 사건을 회수한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회수 전에 윤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의 통화가 17분 사이 연이어 이뤄졌고 7분 뒤 사건의 회수가 시작됐습니다. 회수 조치와 이 통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 오후 1시 25분에는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해 4분 5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어 임 전 비서관은 13분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2분 넘게 통화합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7분 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이어지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북청 수사부장은 유 법무관리관과 사건은 군검찰이 가져가고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오늘 가져간다는 것까지 모두 3가지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사실상 전권을 쥐고 협의한 것인데 그 직전에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으로 이어지는 통화가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사건 회수가 시작된 뒤에도 숨가쁘게 통화가 이어집니다. 임 전 비서관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유 법무관리관은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전화했고 임 전 비서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과도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은 계획대로 이날 밤 최상병 순직 사건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로 이어진 복잡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 청문회엔 이종섭 당시 장관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까지 군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석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데엔 한계도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총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4명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3차례 통화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구체적인 사건 회수 과정, 최상병 사망 당시 어떤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임 전 사단장과 이모 포칠 대대장 사이의 진실 공방도 예상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늦게 영상으로 청문회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VIP 경로 발언을 부인해온 김 사령관은 해병대 간부와 통화 녹취에서 VIP 경로를 언급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마친 뒤 최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3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함께 구속됐는데 검찰이 수사한 지 9개월 만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9달 만입니다. 이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했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끝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신 전 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 대선 사흘 전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대화 닷새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책감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구속심사에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니었고 선거에 개입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 씨는 이번이 3번째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한인 가족이 한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옆 가게의 비명소리에 곧장 달려가서 성범죄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피신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4시쯤 텍사스주 KT의 한 태권도장.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The second scream, we knew it was like a cry for help.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안 씨 가족들은 도장 옆 핸드폰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 직원을 바닥에 눕히고 성범죄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권도 사범인 안 씨는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평생을 이제 태권도 하면서 살아왔고요. 미국도 또 태권도 하려고 왔고, 뭐 영웅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남성이 반격했지만 안 씨의 아들들이 막아섰습니다. 안 씨의 아내와 딸은 피해 여성을 도장으로 피신시켰습니다. 10분 뒤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경찰은 안 씨 가족 덕분에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이에 안 씨 가족은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서를 좀 많이, 근데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리스펙하고 디스플레인 하는 거는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안 씨 가족은 휴스턴 외곽에서 17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공분을 불러일으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자필로 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된 후 처음 공개된 사죄입니다. 어제 한 유튜버가 올린 사과문입니다. 편지엔 20년 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고 썼습니다. 당시의 사건이 지금까지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진 못했고 허송세월 흥청망청 살다 보니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라고도 했습니다. 철없는 미성년자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걸 느꼈다면서 용서를 바라지는 않으나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유튜버는 가해자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한 내역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는 건 당시의 솜방망이 판결이 원인이라며 양형 기준 개선 등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그룹 뉴진스와의 협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속 캐릭터로 부적절한 게시물이 이어지자 게임사가 이를 제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뉴진스의 의상과 소품, 실제 멤버들의 얼굴과 비슷한 캐릭터 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에게 속옷이나 비키니처럼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히는 등 성희롱에 가까운 콘텐츠가 공유되면서 게임사 펍지는 모든 팬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 콜라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아이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기존 여러 게임에선 실제 인물의 얼굴은 재현하지 않거나 의상은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방지했는데요. 미성년자가 있는 그룹인 만큼 소속사 어도어가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게임 유저들은 아이템 확률 오류, 커스터마이징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게임사는 뉴진스 관련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가 원하면 현금성 화폐로 환급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충주시 유튜브의 성공 이후 최근 지자체마다 참신한 홍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올린 영상 8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취업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요. 진솔아, 나를 믿니? 네, 팀장님. 뛰어들어, 진솔아.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취업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청 소통 담당 간식 홍보팀에서 근무하는 하진솔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하 주무관이 홍보팀으로 발령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이 수두룩합니다. 3명으로 꾸려진 작은 팀, 16살 차이의 팀장님과 팀 내의 자율성이 좋은 콘텐츠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9급 말단 공무원인데요. 그룹과 6급 팀장님과의 관계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정말 수평적인 관계, 이런 편한 관계여서 이런 영상도 나오지 않았나. 어딘가 어설픈 영상들이지만 주변 반응은 뜨거운데요. 사실 춤 한 번 하려면 전날에 야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주무관님이 제가 하는 거 보고 너무 습득이 느리니까 나중에 오후에 다시 와도 되냐고. 네, 시장님이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진솔아 팀장님 믿지 마라 이렇게 한번 하셨어요. 그거 잘 보셨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재미만큼이나 시의 정책을 잘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충주시 유튜버 충주맨에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처럼 1등 1위시잖아요?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양산은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양산에 많이 놀러 와주세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씨는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 씨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불거졌습니다. 황 씨는 영상을 공유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스스로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영상을 올린 인물 황 씨의 형수 이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 유포 수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결국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조사에서 황 씨에게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황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불법 촬영 혐의 말고도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포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면서 무면허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병원에 걸려있던 미국 유명 의과대학 학위, 의사 면허증 모두 가짜였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이름 옆에 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벌인 70대 남성 한모 씨입니다. 한 씨는 자신을 서울 강남과 압구정 일대 성형외과 두 곳의 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병원 사무실에는 미국 유명 의과대학 학위와 의사 면허증을 걸어놨습니다. 그분 방에 의과대 그런 의학박사 그런 서티피켓 그런 것들이 졸업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환자를 만나 상담을 하고 직접 필러와 지방분해 주사를 놓는 등 시술도 했습니다. 한 사람당 3회 시술해가지고 660만 원. 필러랑 다 해서. 서류 가방에 주사기와 약품을 들고 다니며 왕진 시술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씨에게 시술을 받으러 미국에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실제로 호텔에 그 손님이 숙박하면서 그분한테 수술을 받으셨어요. 안면 거상처럼 칼을 좀 대는? 이렇게 수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다니며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분이 쌓인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면서 들통났습니다. 미얀마 병원을 준공 중인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의심을 하면서 그 사람 정보를 찾아봤죠. 결국 피해자들은 한 씨를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씨는 처음엔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나는 원장이고 미국에 있는 손님들이 한국에 있다고 오니까는. 하지만 피해자들끼리 나눈 카톡 대화 등에서 정황이 드러나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유명 보안업체를 믿고 맡겨둔 식당에 한밤중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틀치 매출을 몽땅 털어갔는데 보안업체는 업주 책임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영업 끝난 깜깜한 식당에 작은 불빛이 지나갑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빛, 누군가 휙 뛰어내립니다. 들어온 이 남성은 계산대로 다가갑니다. 잠깐 두리번거리다 현금을 꺼내 사라집니다. 서랍 밑에 자물쇠가 떨어져 있었고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한 업주는 당황했습니다. 보안업체 KT텔레캅이 지키는 곳인데 필요한 순간 경보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입을 알리면 보통 도둑이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이제 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이걸 믿고서 인도를 한 건데. 보안업체는 음소거 상태였는지 소리가 약하게 들린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침입 신고가 관제센터로 갔지만 출동한 보안 요원은 식당 바깥을 둘러본 뒤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이 사항이 없으니 안심해달란 문자를 보냈고 돌아갔습니다. 침입이라고 경보 문구가 뜬 걸 보고 제가 이제 놀라서 이미 이틀치 매출 현금 149만 원이 털린 뒤였습니다. 보안업체에 보상을 문의했더니 업주 책임이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창문 일부를 안 잠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안업체가 보완을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위약금은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KT텔레캅은 업주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NC 다이노스의 손아섭이 두산과의 경기에서 안타를 쳤습니다. 이 안타로 KBO 통산 최다 안타 1위라는 진기록을 썼는데요. 한편 기아는 3번의 홈런으로 LG의 역전에 재역전승까지 거듭하면서 승리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가 전해드립니다. NC와 두산의 경기가 열린 잠실구장. 6회 초 NC 손아섭이 두산 알칸타라의 공을 가볍게 밀어쳐 좌전 안타를 뽑아냅니다. 이 안타, 손아섭의 KBO 통산 2,505번째 안타입니다. 관중석에서도 더가웃에서도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이 안타로 손아섭은 LG의 전설 박용택을 제치고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다 안타 부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기록 달성에 손아섭도 헬멧을 들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 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좀 타석에서 좀 최선을 다한다면 마지막에는 저도 몇 개까지 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경기는 두산이 NC를 2대0으로 꺾고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아가 LG의 6대5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0대2로 끌려가던 5회, 기아 김도영이 데뷔 첫 말로 홈런을 때려 시즌 18번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맞선 LG도 홈런으로 응수해 경기를 돌려놨는데요. 8회 말 주자 없는 가운데 타석에 들어선 최영우.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공, 우익수 따라가 보지만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경기는 다시 5대5 동점. 이어서 타석에는 기아 나성범. 변화구를 걷어올린 공, 다시 오른쪽으로 날아가 관중석에 떨어집니다. 승부를 결정지은 나스타, 나성범의 짜릿한 한 방이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경기 일부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와 대구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뿐 아니라 남부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엔 또다시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전라도와 남해안 일대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